옛날 밥 지을 때 엄마가 넣던 그것, 밥맛이 달라지고 건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옛날 부엌에서 밥 짓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두꺼운 솥뚜껑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 그리고 집안 가득 퍼지던 고소한 냄새. 그때 밥은 요즘 전기밥솥에서 지은 밥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탱탱했고 한 숟갈만 떠도 입안에서 퍼지는 향이 참 따뜻했죠. 저도 어린 시절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늘 부엌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밥 짓는 냄새가 솔솔 올라왔거든요. 어떤 날은 밥이 유난히 고소했고 어떤 날은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어릴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바로 밥 지을 때 넣는 재료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쌀만 씻어서 밥을 짓는 날도 있었지만 특별한 날에는 작은 비밀 재료를 한두 가지 넣곤 하셨습니다. 콩이나 보리를 살짝 섞기도 하고 들기름을 한두 방울 넣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늘을 으깨어 넣으신 적도 있었죠. 그날 밥은 향이 달라졌고 온 가족이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맛있냐며 더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어른들은 과학적으로 성분을 알지 못해도 경험으로 터득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뭘 넣으면 더 고소해지고 뭘 넣으면 속이 편해지는지를요. 그건 단순히 밥맛의 비밀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날 어머니들이 밥 지을 때 넣던 비밀 재료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건강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맞아, 우리 집도 그랬어 하며 추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 당장 따라 해볼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배워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밥맛을 달라지게 하는 첫 번째 비밀 재료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옛날에는 기름이라고 하면 집집마다 참기름 아니면 들기름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요즘처럼 식용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유가 다양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니들은 가끔 밥을 지을 때 들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그럼 밥이 어땠을까요? 한 숟갈만 먹어도 은은한 고소함이 입안에 번지고 밥알이 윤기가 돌아 훨씬 먹음직스러워졌습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밥 투정하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날은 들기름 향에 이끌려서인지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밥 지을 때 들기름 한 방울 넣었단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밥맛이 확 달라지지? 사실 들기름의 비밀은 단순히 향이나 맛에만 있지 않습니다. 들깨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이런 걸 몰라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들기름을 넣은 밥을 먹으면 속이 편하고 힘이 난다는 걸요. 또 들기름은 노화 억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도 기름 중에서 들기름을 자주 활용하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한두 방울이면 충분한데 욕심을 내서 많이 넣으면 오히려 밥이 눅눅해지고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경험으로 깨달은 건 결국 적당함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평소처럼 쌀을 씻고 마지막에 밥솥에 물을 맞춘 뒤 들기름을 딱 두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밥이 다 되면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가족 식탁을 달라지게 할 겁니다. 어쩌면 평소에 밥을 잘 안 먹던 손주가 할머니,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맛있어? 하며 한 그릇 더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쌀만으로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쌀에 콩이나 보리를 꼭 섞었죠. 그때는 쌀이 귀해서 잡곡을 넣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저희 집도 늘 콩밥이었습니다. 밥솥을 열면 새하얀 쌀알 사이사이에 까만 서릿해 콩이 박혀 있었고 밥을 풀면 콩이 톡톡 씹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릴 땐 콩밥이 싫어서 콩을 골라내곤 했는데 지금은 그 콩밥 맛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콩을 먹어야 힘이 난다. 밥에 섞어야 영양이 산다. 실제로 콩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검정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 건강과 눈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해 근육이 줄고 기운이 빠지는데 콩밥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보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보리밥이 큰 도움이 되었죠. 실제로 어떤 60대 남성은 매일 아침 보리밥을 먹었더니 혈당 수치가 안정됐다고 합니다.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콩과 보리를 넣은 밥은 단순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씹는 맛이 살아있어서 더 오래 씹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그래서 과식을 막아주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귀찮다고 잡곡을 따로 사서 섞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밥에 콩과 보리를 조금이라도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쌀밥만 먹을 때보다 훨씬 든든하고 밥맛도 깊어집니다. 어머니 세대의 지혜는 결국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콩과 보리를 넣은 잡곡밥이야말로 신이어 세대가 꼭 지켜야 할 밥상의 비밀입니다. 밥 짓기 비밀 재료 중에서 의외로 많이 쓰인 것이 바로 마늘과 대추입니다. 마늘은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지만 밥에 넣는 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가끔 마늘을 으깨어 밥에 살짝 넣곤 했습니다. 그럼 밥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밥맛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느 날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특이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밥알은 똑같은데 어쩐지 더 구수하고 힘이 나는 느낌이었죠.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묻자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마늘을 조금 넣었어. 그냥 밥 같아도 속이 든든하고 힘이 난단다. 실제로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밥에 마늘을 넣으면 맛뿐 아니라 건강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대추를 넣은 밥도 있었습니다. 대추는 달큰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밥맛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옛날에는 제사나 특별한 날에 대추를 넣은 밥을 자주 지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대추가 밥 속에 박혀 있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대추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대추밥을 보약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는 아픈 가족이 있으면 밥에 대추 몇 알을 넣어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마늘과 대추는 단순한 향신료나 간식이 아니라 밥맛을 살리고 건강을 더해주는 지혜였습니다. 요즘은 잘 쓰이지 않지만 지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마늘 한쪽, 대추 두세 알만 넣어도 밥상이 달라집니다. 밥은 늘 먹는 것이지만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밥에 담은 작은 비밀은 결국 가족을 지키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옛날 밥상에는 늘 고소한 향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참깨와 검은깨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끔 밥을 지으실 때 참깨를 살짝 넣으셨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면 하얀 쌀밥 사이로 반짝이는 참깨 알갱이가 보였고 밥을 풀면 고소한 향이 확 퍼졌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맛있지? 하고 놀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깨를 조금 넣었어. 별거 아니지만 밥맛이 확 달라지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깨와 검은깨는 단순히 향을 더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참깨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를 늦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검은깨는 특히 머리카락 건강에도 좋아서 어른들은 검은깨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검어진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매일 밥에 깨를 조금씩 넣어 먹었더니 지금까지 뼈가 튼튼하고 치아도 건강하다. 그분의 삶이 바로 깨의 효능을 증명해주는 사례였습니다. 깨를 넣은 밥은 씹는 맛이 더욱 고소해져서 밥을 더 오래 씹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찾아와 과식을 막아줍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가 밥맛도 바꾸고 건강도 지켜주는 셈이죠. 요즘은 잡곡이나 견과류를 따로 챙겨 먹기 귀찮다고 하지만 참깨와 검은깨는 밥에 넣기도 간단합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춘 뒤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밥이 다 되고 나면 은은한 고소함이 집안 가득 퍼질 겁니다. 결국 옛날 어머니들의 지혜는 단순했습니다. 밥에 참깨 한 줌 넣는 그 작은 습관이 가족의 뼈와 혈관을 지켜주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밥에 넣으면 좋은 또 다른 재료는 귀리와 현미입니다. 귀리는 요즘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옛날에도 농촌에서는 자주 먹던 곡식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밥을 지을 때 귀리를 꼭 넣으셨습니다. 밥솥을 열면 쌀 사이사이에 섞인 귀리가 보였고 씹을 때마다 구수하고 쫄깃한 맛이 났습니다. 어릴 땐 왜 굳이 넣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건강을 위한 지혜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을 막아줍니다. 한 번은 60대 어르신이 귀리밥을 꾸준히 드셨더니 몇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도 놀라며 뭘 특별히 하셨냐고 물었는데 그 어르신은 웃으면서 그냥 밥에 귀리를 조금 넣었을 뿐이라고 답하셨습니다. 현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피로를 줄여주고 미네랄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특히 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다. 밥을 현미로 지으면 처음엔 조금 거칠게 느껴지지만 씹을수록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제가 아는 70대 부부는 현미밥을 먹으며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정하시냐고 물으면 늘 밥이 보약이다. 현미밥 덕분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은 현미의 힘을 보여주는 산증인이었습니다. 귀리와 현미는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쌀밥에 조금씩 섞어 먹다 보면 어느새 입에 익고 밥맛도 한층 깊어집니다. 그 작은 습관이 결국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밥 짓는 비밀 재료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시마와 표고버섯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국물 낼 때만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쓰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 밥솥에 조그만 다시마 조각이나 표고버섯을 한두 개 넣곤 했죠. 그러면 밥맛이 깊어지고 은근한 감칠맛이 배어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느 날 집에서 밥을 먹는데 유난히 밥맛이 좋아서 두 그릇을 뚝딱 해치운 적이 있습니다. 엄마, 오늘 밥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묻자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쌀 씻고 나서 다시마 조각을 하나 넣었어. 별거 아닌데 맛이 달라지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어머니의 지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와 칼슘,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필수적이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특히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밥을 지을 때 작은 조각 하나만 넣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표고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고버섯은 자연의 조미료라고 불릴 만큼 감칠맛이 뛰어납니다. 밥솥에 말린 표고버섯을 넣으면 밥이 은근히 달큰해지고 깊은 향이 살아납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해 뼈와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는 환절기마다 표고버섯을 넣어 지은 밥을 먹으며 기운을 챙기곤 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수치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라며 어떻게 관리하셨냐고 묻자 그분은 밥 지을 때 다시마 조각이랑 표고버섯을 넣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마와 표고버섯은 특별한 요리법이 필요 없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춘 뒤 밥솥에 다시마 조각이나 표고버섯 한두 개만 넣으면 끝입니다. 밥이 다 되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표고버섯은 썰어 밥과 함께 먹으면 됩니다. 밥은 늘 먹는 것이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맛뿐 아니라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옛 어머니들이 밥에 담아낸 지혜는 결국 가족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또 다른 밥맛 비밀 재료는 들깨가루와 곡물가루입니다. 어머니들은 가끔 밥을 지을 때 들깨가루를 살짝 넣으셨습니다. 밥이 다 되면 은근한 고소함이 퍼지고 입에 넣는 순간 구수한 풍미가 감돌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먹던 들깨밥은 따뜻하고 든든해서 온몸이 힘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들깨가루는 고소한 맛만 주는 게 아닙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고 뇌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뼈와 혈액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성분을 몰라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들깨밥을 먹으면 속이 편하다, 힘이 난다 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곡물가루도 밥을 달라지게 하는 비밀 재료였습니다. 현미가루, 보리가루, 율무가루 등을 밥에 살짝 섞으면 맛이 고소해지고 영양이 배가 됩니다. 특히 율무가루는 몸의 습기를 빼주어 부종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시골에서는 여름철 자주 사용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에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 율무가루를 넣으신 날은 밥이 한결 고소하고 담백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밥그릇이 빨리 비워졌고 온 가족이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맛있냐고 물었죠. 어머니는 늘 미소를 지으며 율무가루를 조금 넣었어 하고 답하셨습니다. 들깨가루와 곡물가루는 요즘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작은 봉지로 팔고 있어서 쌀을 씻고 물을 맞춘 뒤 한두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맛은 물론이고 혈관뼈 소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의 밥상에는 늘 이런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밥에 무엇을 넣느냐가 단순한 조리법의 차이가 아니라 가족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습관을 이어간다면 우리 식탁은 더욱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 짓기 전에 넣으면 밥맛을 달라지게 하고 동시에 건강에도 좋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들기름, 콩과 보리, 마늘과 대추, 참깨와 검은깨, 귀리와 현미, 다시마와 표고버섯, 그리고 들깨가루와 곡물가루까지. 이 작은 재료들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보약이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이런 걸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밥에 콩을 넣으면 든든하다, 깨를 넣으면 속이 편하다, 대추를 넣으면 기운이 난다. 그 모든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의 영양학이 증명하기 전에 이미 어머니들은 삶 속에서 그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0대 어르신이 평생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을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의사보다 우리 어머니 말씀을 더 잘 들었어. 어머니가 밥 지을 때마다 조금씩 넣어주던 재료들을 지금도 빼놓지 않고 먹는다네. 그래서 아직도 밥맛이 꿀맛이고 내 몸도 젊을 때 같지. 그분의 웃음 속에는 밥상이 곧 약상이라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밥은 한국인의 힘입니다. 하루 3끼 중 적어도 2끼는 밥을 먹는 우리에게 밥상은 곧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 들어가는 작은 재료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밥상에는 단순히 영양만 담겨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더 맛있게 먹이고 싶었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맛이 달랐던 겁니다.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기밥솥 버튼만 누르면 밥이 지어지고 반찬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밥 한 그릇을 짓더라도 옛날처럼 작은 정성을 더한다면 그 밥은 다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자면 밥 지을 때 무엇을 넣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자 옛 지혜를 이어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 작은 습관을 되살린다면 밥상 위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사랑이 함께 놓이게 될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밥 짓기 전에 넣으면 밥맛을 달라지게 하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비밀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건 아주 단순합니다.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들이 밥 지을 때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콩을 넣고 대추를 올려주던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먹이고 싶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 냄새에 이끌려 부엌으로 달려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쁘고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3분 만에 밥이 나오고 반찬도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집 앞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옛날의 작은 지혜와 정성이 더 그리워집니다. 밥솥에 재료 하나를 더 넣는 그 작은 행위가 우리 밥상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밥을 지을 때 한번 해보세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춘 뒤 들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콩이나 보리를 한 줌 넣어보세요. 마늘 한 쪽이나 대추 두세 알을 넣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밥맛을 달라지게 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라도 손주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오늘 밥 왜 이렇게 맛있어? 그때 웃으면서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밥 짓기 전에 작은 비밀을 넣었단다.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 그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지혜입니다. 그 밥상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외롭지 않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넣으시나요? 혹시 집안만의 비밀 재료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밥상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길 바랍니다.